시드니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해 설계된 것일까요? 언급되지 않은 진실이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시드니는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가격 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황금빛 해변, 정치적 안정성, 투자자, 친화적 세금 제도, 개방적인 이민 정책은 이 도시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자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매력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고정 수입을 가진 수백만 명에게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시드니의 주택은 이제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치스러운 투자 수단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주거 이야기는 통제되지 않은 시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세계에 대한 명백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침묵하는 이야기는 이 경쟁에서 뒤처진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시드니는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거의 처벌적으로 느껴질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재편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선명해져서 지역 경제학자들과 도시 계획가들은 시드니를 보이지 않는 경계선으로 둘로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 이름은 바로 라떼 라인이다. 이 선의 한쪽에는 부티크 카페로 가득한 거리와 아침 커피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마시는 삶이 있다. 이쪽에 산다면 아마도 라떼를 마시는 사람일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그것을 살 수 있는 처지일 것이다. 도시의 다른 반쪽은 이 구분을 훨씬 더 강렬한 상징으로 정의한다. 레드 루스터. 저렴한 메뉴로 주로 노동 계층을 겨냥한 이 호주 패스트푸드 체인은 시드니의 무작위로 퍼져 있지 않다. 모든 지점은 도시의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포는 도시를 가르는 그 보이지 않는 선까지 이어집니다. 이 선은 우연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 이걸 처음 알았어 라고 생각한다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알아차린 모든 사람은 사실 같은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선 너머에는 시드니의 상징이 된 항구를 따라 늘어선 부유한 교회, 지역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들이 밀집한 지역들이죠. 심지어 작동하는 욕실조차 없는 도시주택이 단지 중심께서 15분 거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올해 54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격의 정점도 아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바로 뒤에 위치한 한 펜트하우스는 완공 전부터 1215억 원에 팔렸다. 포인트 파이퍼에 있는 이 집은 현재 1,155억 원에 매물로 나와 있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금액이 실제 거래가 성사될 때 단지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다면 한 도시가 이토록 노골적으로 부유층과 노동자 계층으로 분열되어 있다면 여전히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댓글에 한마디로 적어보세요. 예? 아니요? 진짜 문제는 시드니의 지형에 숨어 있다. 도시는 상당히 작은 항구 주변에 꽉 끼어 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 공간은 자연스럽게 서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드니에서는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 모두가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시드니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는 여전히 중심 업무 지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9억 원짜리 집에서 중심부까지 차로 이동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통행료 때문에 편도 22,500원이 듭니다. 왕복 이동의 연료비와 통행료가 합쳐지면 많은 가정이 출퇴근만으로도 주당 36만 원 이상을 지출합니다. 반면 동부에 위치한 벨뷰 힐 같은 천국 같은 교외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45억 원부터 시작되지만 통행료를 전혀 내지 않거나 정부 보조금이 크게 지원되는 페리를 이용해 2만 5천 원에 시내 중심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기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단지 지도 위에서만 그렇다. 라떼 라인에서 멀어질수록 서비스는 점점 더 드물어진다. 조던 스프링스에 사는 사람은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려면 먼저 차로 버스 정류장까지 가야 한다. 그 다음 버스를 타고 두 개의 다른 열차 노선을 갈아타야 한다. 이 모든 여정은 편도만 1시간 30분 이상 걸리며 아이러니하게도 역시 22,500원에 달한다. 게다가 이 지역 주민의 주간 평균 소득은 고작 67만 5천 원이다. 즉, 소득의 상당 부분이 단지 잘못된 쪽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교통비에 휩쓸려 사라지는 셈이다. 이 계산에는 매주 길에서 허비하는 추가 15시간조차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라떼줄의 잘못된 쪽에 서는 대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속도 카메라와 교통 단속은 가난한 쪽에서 훨씬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시드니 전역에 설치된 수백 개의 속도 카메라 중 하나는 도시의 두 반쪽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M8 고속도로를 따라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직장에 가려는 사람들은 시간과 돈뿐만 아니라 벌금으로도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도시가 사람들에게 단지 집을 위해만이 아니라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조차 재산을 쏟아부을 것을 기대한다면 이것이 정말 공정한 시스템일까요? 시드니 전체가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습니다. 도시 확산은 어느 시점부터 지속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외에서 라떼를 만들어 이를 제공하기 위해 몇 시간씩 이동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물론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시드니 서쪽에는 파라마타라는 더 작은 메트로폴리스 중심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도심 본사에 더해 이곳에도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서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는 더 짧은 통근 거리와 더 낮은 교통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업들도 이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라마타에서는 같은 회사 내에서도 초급 직위는 중심 업무 지구 내 동일 직무에 비해 훨씬 낮은 급여를 지급합니다. 서부에서 온 직원들은 더 적은 소득을 감수하거나 더 비싼 생활비를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도시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교통비로 거의 즉시 소진됩니다. 잠깐 더 있습니다. 게다가 부담은 교통비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주택 가격을 소득과 함께 고려할 때 외곽 교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내는 지방세는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라테 라인의 어때의 올바른 쪽에 위치한 일부 교외 지역들은 국가 자체보다도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 인프라, 공원 등이 수십 년 전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의 세금은 단순히 기존 시설을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 반면 선의 반대편, 교외 지역들은 훨씬 젊습니다. 대부분 지난 20년 사이에 거의 제로부터 건설되었습니다. 도로, 인프라, 공원, 학교 모두 아직 완공되지 않은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은 현재 가장 적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어깨에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된 내용이 충격적으로 느껴진다면 영상을 좋아요 해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올 내용은 더욱 불편할 테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드니에는 사실상 두 개의 서로 다른 정의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부자들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부자들이 사는 쪽의 전력망은 더 작고 더 밀집되어 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더 저렴합니다. 거기서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는 접근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쪽 선로에서는 전기가 더 비쌉니다. 태양광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건 유명한 호주 태양을 이용해 집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게다가 서부의 전력망은 정전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즉 45도, 심지어 화씨 133도에 달하는 날에는 사람들이 시원함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에어컨을 갑자기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를 논할 때 우리는 보통 큰 주제들에 집중합니다. 세금, 정부 프로그램, 일자리 기회, 금융시장, 도시계획이나 사소해 보이는 지역적 결정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정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작은 세부 사항들입니다. 이제 커피줄의 양쪽에서 자란 두 아이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아이는 지역적이고 뿌리 깊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학교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주당 15시간을 통학 시간으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성장한 후에는 가족의 집에서 단 15분 거리인 기차로 시내에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는 이미 시간이 부족한 부모가 매일 30분 동안 교외에 있는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것에 의존해야 합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기보다는 보육센터에서 기다립니다. 대학은 1시간 이상 떨어져 있다. 그리고 혼자서 이사할 힘이 없을 때까지, 잘하면 부모님이 겪었던 그 비싸고 지치고 시간을 앗아가는 출근길을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 만약 도시가 운명이 아니라 설계라고 생각한다면 이 차이를 계속 지켜보기 위해 여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라. 왜냐하면 어떤 도시들은 사람들에게 단지 집만이 아니라 미래도 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도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